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 헐 벗고 있죠. 이제 그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헐 벗고 있고, 오늘은 잠깐 밖에 나왔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이제 할 거를 좀 해야 돼가지고, 네, 지금 급하게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5시 정도 됐고, 어, 집에 오자마자 이제 어제랑 오늘 제가 운동을 못 했잖아요. 어제는 등산 갔다가 이제 생각보다 늦게 맞춰가지고 이제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 잤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도 또 다 잡은 게 있어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운동을 아예 못 했고, 오늘도 이제 그냥 일요일은 웬만하면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어제 못 했기 때문에 좀 이게 강박 같은 거는 아닌데, 뭐 강박일 수도 있는데 좀 달리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달리기 거의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좀 이 주말에만 이제 집을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좀 안 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말에만 이제 집을 치워야 되니까 지금 집이 조금 많이 어지러져 있어서 그 정리도 해야 되고, 이제 회원님들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더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운동은 그냥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좋게 생각을 할게요. 그냥 지금 이게 그 저번 대회 이제 코리안 챔피언십을 준비한다고 주말에도 계속 안 쉬고 일도 계속 하고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가락 쪽에 이제 굳은 살이 생겼는데 그게 엄청 아프거든. 걸을 때마다 좀 많이 불편해요. 근데 또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면은 또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피곤한 날에 조금 걷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불편하고, 지금 팔꿈치 내측 인대 쪽이 조금 좀 다친 것 같은데, 지금 그때 쉬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운동하니까 이게 잘 안 났잖아요. 갖고 지금 다 안 나는, 계속 좀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운동 뭐 가끔씩은 이틀씩 쉬긴 쉬는데 요즘에는 잘 안 쉬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제도 뭐 그냥 등산을 하고 뭐 운동 못 했고, 오늘은 그냥 일요일인데 그냥 운동을 좀 안 해서, 그냥 일요일까지 운동하는 거는 조금 싫어서 오늘은 그냥 푹 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해서 그냥 회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 쉬고, 저의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거 좀 뭐 밀려졌던, 하여튼 그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냥 휴식을 한다 생각하겠습니다. 좀 부상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는 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조금 갑갑하긴 하지만 내일 또 이제 새마음 새뜻으로,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됩니까?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늘 똑같이 일요일 저녁마다 이제 늦잠을 자고 막 이렇게 낮잠도 자고 이러니까는 좀 늦게 자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출근을 하니까 또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하니까 또 잘 안 되는 게 좀 내일 걱정되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자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찍 자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영상을 이제 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보고, 좀 사실은 좀 일요일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자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이 막상 하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왜냐면 제가 막 할 말도 많이 없고,
할 말도 많이 없고, 또, 예,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질문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은 그나마 할 말이 많은데, 또 질문도 없고 이래 하면은 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번 다시 오늘 저녁에는 일단 집안일 좀 하고 나중에 다시 라방을 한번 켜보는 게 오늘의 저의 계획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최근에 이제 카페인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카페인 병 도졌거든요. 오늘만 해도 커피를 지금 몇 잔 먹었는지 모르겠다.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지금 레드불까지 마시고 있는데,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카페인이 완전 중독된 것 같습니다. 진짜 카페인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네, 그래갖고 카페인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진짜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뭐 나름 그래도 제가 뭐 가끔씩 먹지만은 어제도 먹었네요. 어제도 먹었는데 술이랑 담배는 안 하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좀 카페인 같은 거를 조금 줄이도록 노력할 거고, 지금 또 보면은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장염 같은 게 걸렸는데, 이게 장염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뭐 장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장염이면 그렇게 행동 못 한다. 왜냐면 저 장염인데도 해 먹고 막 다 먹었잖아요. 운동도 하고 뭐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갖고 장염인데도 막 이래 하는데, 제가 뭐 이제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는 뭐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좀 겁이 나는 말인데, 제가 보면 대장암 초기 증상이랑 똑같더라고 지금 제가. 네, 근데 제가 뭐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최근 한 15년간은 계속 이제 카페인도 많이 먹고, 노익스 있잖아요. 노익스 부스터 그거를 거의 안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15년 동안. 원래 거기 보면은 2달 먹으면 한 달 쉬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런 휴직기도 제가 가진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계속 먹었어요. 계속. 왜냐면 그걸 안 먹으면은 이제 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노익스를 계속 먹었었는데,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 없으면은 거의 단백질 없이 안 먹은 적이 거의 손을 꼽을 정도로 없거든. 매번 뭔가는 있어야 돼요. 뭐 고기가 있든지 뭐 계란이라도 있든지 닭가슴살이 있든지 뭐든지 제가 이제 그런 육류라든지 이런 게 꼭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뭐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하면 뭐가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검사도 못 받겠어요. 근데 이제 받긴 받아야 되죠. 네, 그래갖고 보니까 내 몸이 좀 최근에 그런 장염 같은 게 걸렸을 때, 장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좀 많이 제 생각에는 장염보다는 좀 무리해서 좀 약간 몸살 나는 것 같은 거. 지금도 약간 감기가 걸리진 않았는데 가끔씩 이제 감기 기운처럼 막 몸을 스스하고 이러는 경우가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리안 스로다운 대회 때문에 매주 일요일도 운동을 하고 계속 안 쉬고 계속 운동을 하고 하루에 2번 3번씩 운동을 하고 막 그래 했었죠. 거기다 일도 하고 잠을 또 막 그렇게 많이 자지도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대회가 끝나자마자 내가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제가 그 대회 이틀을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나갔던 대회들은 거의 다 하루 만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대회 때는 밥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긴 시간이면 중간에 뭐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걸 먹는데, 대회 같은 거 있는 날에는 그냥 노익스만 계속 먹거든요. 왜냐면 밥이 별로 배도 안 고프고 긴장돼서 화장실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밥도 안 먹고 이틀 동안 뭐 그 끝에는 결국 먹긴 먹었지만 이 공복 시간이 엄청 긴데 그 사이에 노익스나 이런 걸 한끗 때려 넣었죠. 계속 노익스 한 4번 3번 먹었어요. 그 경기 이벤트 하기 전
전에 계속 먹었으니까. 그때 토요일 같은 경우 이벤트가 4개가 있었으니까 노익스를 4번 먹었죠. 근데 그 노익스만 먹은 게 아니고 뭐 그때 뭐 레드불도 같이 섞어 먹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게 계속 긴장돼 있는 상태가,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무리를 했다 생각이 드는 거고, 계속 이제 뭐 완전 막 긴장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긴장은 있으니까는 그렇게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몸에 데미지가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그 다음날 똑같이 일을 하고 그 운동도 똑같이 해버리고 이러니까는 그게 조금 무리가 와서, 이제 조금 한 요번 주 이제 조금 요번 주부터 또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조금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쉬면 내일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제 아픈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대장암 초기라고 나오길래 좀 겁이 나더라고. 이제 저도 나이가 계속 먹고 하니까는 주변에도 막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누군가가 건강이 안 좋다 뭐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저도 막 이런 게 조금 겁이 나던데, 그래서 좀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는데 이게 고쳐지진 않잖아요, 이게 솔직히. 네, 원래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계속 좀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는 좀 더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는데, 근데 제가 과연 이 막 고기나 뭐 이런 걸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은 그냥 똑같이 지내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당장 제가 고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가식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최대한 밤에 뻘짓 안 하고 일찍 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면서도 이거는 맨날 느끼면서 후회하면서도 할 수 없는 게, 지치고 이제 힘들 때 그냥 힘들고 이러면은 뭐 남들은 뭐 유튜브 폰 보는 게 인생 낭비라 생각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데, 이제 집에 오자마자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맨날 후회하면서도 그 시간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것까지 안 해버리면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그래도 그 다음날에 막 일어나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참고, 그 밤에 누워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예전부터 했는데, 좀 더 이거를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잠이 무조건 1번이라 생각하거든요. 잠이 1번이고, 예전부터 진짜 좀 슈패 보고 싶었던 사람이 4시간 자고 못 만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진짜 대도 안 하는 소리라 생각하는 게, 그 잠 안 자고 운동하고 막 못 만드는 거는 진짜 노동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뭐 100만 분의 1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막 진짜 회복력이 빠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 뭐 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는 말인데, 일단 1번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저도 밤새고 운동한 적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불면증을 이제 달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뭐 수면제도 먹어봤고 수면 유도제도 막 먹어봤던 사람인데, 이제야 조금 많이 고쳤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정도야, 하루나 뭐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밤새고 운동하고 뭐 4시간 자고 운동하고 그게 가능한데, 매일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몸 완전 상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잠이 1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시간 이하로 자거나 하루 12시간, 한 12시간은 뭐 한다 치더라도 한 14시간 일하는 사람들 운동하지 말라 하거든요. 잠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고 14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운동하지 말라 하거든. 제가 그러다 다쳤거든요. 뭐 제 경험에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실제로도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잠이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자는 시간을 최대한
좀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갖고 중간중간에도 이게 수업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있으면 계속 좀 명상 같은 걸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조금 1분, 2분 자면은 엄청 개운하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10분, 20분 이렇게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째 보니까 계속 하니까 이게 또 습관이 되더라고. 뭐 어째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습관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것도 규칙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더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갖고 뭐 좀 피곤하더라도 약간 참는 습관을 길러서 이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에 좀 자는 그거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밤에 잠도 잘 자고 멀리 봤을 때 제가 더 운동 더 잘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잠자는 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 생각하고 자는 거 1번으로 저는 꼽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 열심히 빡세게 제 경험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퍼스널 트레이너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15년 동안 했는데 저는 운동을 엄청 빡세게라기보다는 이게 운동을 이제 좀 힘들게 시키거든요. 근데 제 성격을 알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멀리서 제가 티칭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완전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인스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PT샵이나 이런 거 헬스장을 등록하기 전에 이제 거기 헬스장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을 하고 인스타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 오팀 PT를 보면은 오팀 PT를 검색해보고 그 안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보기 위해서 제 인스타를 가끔씩 들어온대.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하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 회원님들 다 운동 잘하거든요. 다 잘하십니다. 체력은 무조건 좋습니다. 제 회원님들은. 그리고 좀 친해지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그 회원님들 당연히 운동 잘하지. 근데 또 저도 성격 봐가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래서 저랑 5년 이상 운동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진 1도 못 찍게 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걸 또 흔쾌히 허락해주는 분도 계시는데 웬만하면은 제가 그 정도 요구할 정도면 저랑 좀 친한 회원님이니까 저랑 좀 친한 회원님들은 웬만하면 운동 다 잘하시거든요. 제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영상 좀 찍어도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처음부터 이제 운동 잘하는 사람 절대 없죠. 그래갖고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이제 체력이 좋아지고 제가 만족스럽고 많이 발전됐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제가 무조건 굴리는 거라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저한테 PT 받던 회원님이 저한테 이실직고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 프로필 같은 거 다 보고 이제 인사 받는데 했던 말이 내한테만큼은 PT를 안 받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내한테 PT를 받았대. 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빡세게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말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도 생각했던 게 저는 운동을 무조건 빡세게 시키는 건데 저도 보면 이제 그 회원님의 성격이라든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랑 이제 체력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빡세게 시킬 수가 없는 게 어떤 회원님들은 제가 빡세게 시키는 걸 좋아하는 회원님이 있고 어떤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빡세게 하는 걸 제가 빡세게 시키면 아예 그만둬버리는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회원님들의 성격이라든지 체력이나 다 이걸 고려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가르치는
그 뭐 철학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원님이 체력이 이제 다 다르잖아. 그 만약에 회원님의 체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70 이상은 써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뭐 이 회원님 체력이 50이면은 30 이상은 쓰게는 해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 회원님의 체력에 따라 성격에 따라 뭐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프로그램 강도랑 이런 게 다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렇게 빡세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보면은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말라 하잖아요. 오버 트레이닝 하면 뭐 그 일상생활에 무기력해지고 더 근육도 안 생기고 막 이래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하죠. 근데 오버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야 오버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왜냐면 일주일에 6번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건데 6번 다 빡세게 하잖아요. 이게 막 볼륨 조절도 안 하고 그냥 월요부터 토요일까지 다 밀어붙이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저거 컨디션 안 좋으면 중간중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PT 연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그 해봐야 2번 아니면 3번을 하는데 저랑 운동하는 게 거의 한 50분에서 길면 55분을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10분 지나가죠. 10분 정도. 저는 스트레칭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랑 코어 운동 같은 경우 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거의 한 35분, 40분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40분 정도에 저는 슈퍼세트라든지 이런 운동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그런 걸 많이 시키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준비 운동 같은 특히 새벽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 운동을 더 많이 시키지. 네. 왜냐면 진짜 완전 막 몸이 굳은 상태에서 특히 겨울에는 더 몸이 굳은 상태에서 운동해버리면 다 다칠 그런 것도 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준비 운동 짧게 한다 쳐서 10분이라 칩시다. 그 전에 뭐 말 잘 듣는 회원님들은 그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달리기 해서 몸에 열을 낸 상태에서 저랑 뭐 스트레칭 하고 이러면은 좀 더 제가 그런 준비 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본 운동하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 치면은 짧은 시간 남는데 고립 운동을 제가 뭐 하는 분도 계시고 원하신다면은 제가 고립 운동을 알려드리거든요. 보디빌딩식으로 저도 보디빌딩식 운동 할 줄 압니다. 그냥 단지 약간 크로스핏식 운동이랑 이제 슈퍼세트 같은 거를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저는 길게 운동 안 하고 거의 3시간 이렇게 운동하는 걸 요즘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릴 때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에 조금 효과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한 이제 슈퍼세트라든지 중간에 가끔씩 서킷 트레이닝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는 조금 이렇게 같은 시간에더라도 조금 더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지 저는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립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근육을 쓰려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립 운동을 제가 PT로 가르쳐 봤을 때는 하면은 동작 한 3개, 4개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게 못 참겠는 거야. 이게 운동이 좀 회원님이 봤을 때 모자라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걸 못 참겠는 거야. 좀 회원님이 별로 운동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저는 그게 좀 만족 못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못 참게 했어가지고 고립 운동보다는 뭐 가끔씩 고립 운동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디빌딩식 운동보다는 약간 그런 슈퍼세트라든지 요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빡세게 한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거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게 운동 경력 20년 정도 됐지만 저 티칭 경력도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게 좀 다 어느 정도 보면은 알죠. 이 사람이 무리를 하는 건지 그냥 힘든 건지. 저도 무리하는 건 절대 안 시키거든요. 무리는 안 시켜요. 무리는.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게 쪼어오는 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으면은 굳이 저는 다치면서까지 운동을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은 저도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단지 이게 힘들어서 싫어하시더라고. 힘들어서. 그래갖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것도 저의 그 몫이죠. 근데 어쨌든 저도 회원님들이 그런 체력에서 최소
자기 체력의 한 80% 이상의 힘을 체력을 쓰게끔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6일을 운동하니까 중간에 볼륨 조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원님들이 기껏 해봤자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어느 정도 고강도 트레이닝, 완전 진짜 막 운동선수처럼 몰아붙이는 운동, 그 정도 강도는 안 하고, 저처럼 운동을 아예 안 시키죠.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강도로 운동을 시키는데, 그래,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오버 트레이닝이 된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 뭐, 그렇게 해갖고 다치지도 않고, 저도 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하는 게, 이제 회원님들한테 뭐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말을 해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드리고, 이제 뼈나 관절이나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회원님들도 저한테, 선생님 무릎 아파요. 그럼 저 바로 그걸 그만둡니다. 왜냐면, 이제 뭐 힘들고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이기면 더 강해지는 건데, 관절이 아프거나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어쨌든 운동 강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참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몰아붙이게끔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막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러는 경우는 저도 과감히 그거는 스탑을 시키고 다른 거를 이제 시키는 건데, 이제 보면은 운동을 빡세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왜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그거야 뭐 자기 그거 선택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제력이 괜찮고 돈이 많고 그냥 진짜 건강관리, 저도 건강관리 하는 분들, 저랑 운동을 거의 5년 이상 하시는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트레칭이라 그냥 진짜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것만 해도 힘들어 하시거든. 그런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 코어 운동 이렇게 해서 진짜 한 35분, 40분밖에 티칭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건강관리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그 정도 운동, 저랑 스트레칭이랑 해서 막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유산소 운동하면은 그게 건강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몸이 좋아지고 싶고, 살을 빼고 싶고, 뭔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려는 건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목표를, 자기가 몸이 더 좋아지고 싶고 체력이 좋아지고 싶고 이제 뭐 운동을 더 잘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진짜 완전 빡세게 운동을 시켜드리는데,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건강관리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제가 일주일에 3번 하라는 말도 잘 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만 하십시오. 2번만 하시고, 저랑 운동 일주일에 2번 하고 나머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개인 운동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가끔 저한테 PT가 받기 싫은 이유가 너무 빡세서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받아보지도 않아 놓고 그냥 저도 저한테 받아보지도 않아 놓고 그냥 빡세서 싫다고 하니까는 저는 좀 약간 속상한 부분이, 제 회원님들도 처음부터 운동 잘하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죠. 왜냐면 단 한 명도 없죠. 다 못 하셔서 저한테 오셨으니까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잘해지시고 체력이라는 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살 한 달에 5kg 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그래서 다 학답을 못 하죠. 왜냐면 이거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막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5kg 빼는 걸 또 저는 막 5kg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5kg, 10k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운동하는 거는 거의 1시간 이 정도, 1시간 뭐 해서 나 개인 운동하면 2시간인 건데,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이제 뭐 제가 옆에서 막 식단을 이런 얘기는 해줄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막 식단이랑 이런 걸 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하기 나름인 거라 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학답을, 이게 상업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절대 못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외적으로 체력은 100% 좋아집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력은 이게 운동하면 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운동을 예전에 안 하던 부하로 운동을 하면 더 몸도 좋아지고, 저는 생각하는 게 체력이 좋아하면 몸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몸도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10kg도 못 던던 사람이 20kg나 30kg나 40kg 들 때마다 이제 내 몸은 더 그렇게 좋아지게 변하는 거고,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kg 뛰기도 힘든 사람이 만약에 2kg, 3kg 뛰면은 더 거기에 맞게 몸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력을 좋게 해드리면은 이제 몸은 또 따라온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식단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이러면 또 말짱 도루묵은 확실한 거고, 어쨌든 운동하면은 이제 체력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바라는 게, 그렇게 해서 회원님이 좀 좋은 습관을 좀 가지시는 걸 제가 원하는 그거고, 단순히 잠깐 반짝 그냥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몸 만들고 그냥 운동하는 흉내는 내려고 몸 만드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예전엔, 지금은 안 하지만은 어릴 때 닭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트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게 해보니까는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평생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난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닭가슴살이랑 이것만 먹고 살기에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저는 딱히 그냥 그런 다이어트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좋은 것만 안 먹는다는 마인드로 그냥 운동하는 게 더 제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더 좀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몸 관리도 더 잘 되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원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회원님이 결혼 준비를 한다든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냥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라고 많이 권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좀 진짜 극단적으로 살이 너무 많이 찌셔가지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 빼놓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빼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뭐 여기서 이게 방법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진짜 방법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의 방법을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작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다들 그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이 좋아지고 싶고 운동을 잘하고 싶고 이렇게 원하시면서 왜 나는 운동을 열심히 안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그냥 안 먹으면서 살 뺄 거면은 왜 운동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충 운동할 거면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몸짱 되려면은 몸짱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 몸짱 중에 운동 대충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진짜 이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제 주변으로 얘기할게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제 주변에 몸 좋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아프다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부상자들이 엄청 많거든. 제 주변에는 뭐 이 바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의 요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깨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다리 운동이라도 하고, 다리 다친 애들은 상체 운동이라도 무조건 하고, 막 이래 할 때 내 주변은 다 그래. 몸짱 애들은. 근데 보면은 이게 목표는 막 자기도 몸짱이 되고 싶대. 근데 뭐 어디 아프면 하기 싫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 어디 다쳤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막 진짜 저도 뭐 어쩌다가 뭐 다리 다치고 뭐 이런 적인데, 그러면 저는 허리 다쳤을 때도 운동해서, 허리 다쳤을 때도 팔꿈치, 예전에 제가 격투기 배우다가 암바 안 쳐가지고 암바 걸렸는데 탭 안 쳐가지고 팔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거 회복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한 달 동안 하체랑
하체랑 복근 운동만 한 달 동안 쎄리 했거든. 그때도 운동 신 적이 없고, 다리 이제 옛날에 크로스핏 대회 나갔는데 전력 질주 하다가 햄스트링 양쪽 다 터졌거든요. 햄스트링 다 터져가지고 다리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계속 상체 운동만 했어. 한 3주 정도 걸렸다, 3주. 그때는 3주 정도 상체 운동만 했었어요, 상체 운동만. 그러다가 이제 한 3주 지나니까 조금 다리를 쓸 수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그 뒤로는 다리 운동을 했었고, 요번에 제가 2년 전에 이제 허리 다쳤을 때는 처음에 걷지도 못할 때는 그냥 집에서 누워만 한 일주일 정도 누워있다가 이제 벨트 차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벤치프레스랑 랩풀다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쉬질 않았던 것 같거든. 근데 제 주변에도 다쳐도 일단은 운동을 이제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근데 저 보면 이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몸짱이 되고 싶으면서 왜 이제 운동 같은 거를 하는데 열심히 안 하려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그냥 건강관리상 운동하시는 분들은 인정이고요. 건강관리상 난 그냥 건강관리로 할래 이러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몸 좋아지고 싶고 저도 복근 생기고 싶고요, 막 이렇게 몸짱 되고 싶어야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PT 받기 싫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저는 그게 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운동 몸짱인 사람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럼 바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런 게 그냥 노력 없이 뭔가 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보면 안타까운 게, 계속 특별한 게 있다 생각하는 게, 뭐 하면 막 특별한 게 있어서 막 그거 하면은 막 엄청 몸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이런 류의 느낌의 뉘앙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하여튼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이게 최근에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고, 제가 그래도 저는 회원님들이 저한테 PT 많이 오래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실까봐, 네가 이상해서 니한테 PT 받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생각을 드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랑 PT 하시는 분들은 저랑 거의 진짜 엄청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고 저도 뭐 어디 가서 평판이 나쁘지는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하는데 중간중간에 가서 저는 창민쌤한테 PT 받기 싫어요, 너무 빡세게 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왜 받기 싫지? 근데 내 회원님들도 처음부터 운동 잘했던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별로 막 몸이 좋아지고 싶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하소연 아닌 뭐 이제 하여튼 그런 녹두리 네, 그런 겁니다. 지금 해갖고 최근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제가 오늘 영상은 한 5분에서 한 10분? 5분 아니고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로 찍으려 했는데 거의 한 40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이왕 얘기하는 거를 계속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튼 저도 이게 PT를 하면은 거의 진심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모르겠다. 제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진심으로 하고, 그게 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멀리서 저한테 좀 PT도 안 받아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한테 한번 받아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빡세게 시키는 게 아닌데 이게 난 너무 답답해요. 나는 무조건 빡세게 시키지 않거든. 저도 단계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제 회원님들도 진짜 다들 몸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지금 날라다니시는 거지. 계속. 근데 그 이유가 꾸준히 하니까 그래 되는 건데,
저는 막 PT 하러 와가지고 막 쉬고 있는 것도 이해도 안 가고 막 저는 회원님들은 죄송합니다. PT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컴플레인이 나는 말을 많이 하거든. 말을 많이 하는데 회원님 말하려 할 때 내가 빡 끊어보거든요. 왜냐면 난 쉬는 시간 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회원님 운동할 때도 내 할 말만 하고 회원님들 말하려면 나 끊어보고 운동시키 보거든요. 그래갖고 회원님이 녹초가 돼야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 좀 하자고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뭐 CR도 안 먹히죠. 그래서 이제 난 PT 하면서 말 많이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제 운동할 때 말 많이 안 하거든. 딱 집중해서 하지. 그래서 왜냐면 그래 하면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난 운동을 와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제 관점이니까는. 네. 그러니까 몸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제 회원님들만큼은 일단 뭐라도 좋아져야 되니까 운동 자체가 이제 저는 좀 재밌어서 하는 게 있지만은 이게 운동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는 막 이게 재밌는 게 아니고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죠, 공부. 그 회원님들은 제가 공부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운동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래 뭐 해서 뭐 죄송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운동을 빡세게 해야 몸이 변하니까는 저는 이제 좀 무조건 좀 빡세게 시켜야 된다 합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느끼는 이런 공부 같은 경우도 저는 영어 공부를 많이 포기를 했었거든. 아직 사실 포기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운동에서 느끼는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운동에서 재미를 느끼려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운동이 재밌었던 이유가 몸의 변화가 바로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회원님들이 재밌으려면은 몸이 변하든지 뱃살이 빠지든지 주변에서 네 살 좀 빠졌다, 몸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체력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엄청 힘든 걸 또 이겨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근데 좀 그런 거를 아주 힘든 운동을 이겨냈다 이렇게 해서 성취감을 얻는 분들도 조금 있긴 있겠지만은 대부분 몸에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재미를 좀 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운동을 이제 빡세게 이제 시켜드리는 건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체력이라도 좋아지게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보면 저는 이런 말 많이 듣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뭐 친구분들이나 뭐 어딜 걸으러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못 걷던데 내만 잘 걸었다. 계단 걸어가기로 했는데 예전에는 못 올라갔는데 헐떡거리면서 올라갔는데 너무 쉽더라. 친구들이랑 이제 뭐 무슨 뭐 맨손 체조 같은 거 했는데 내만 되고 다른 애들은 다 못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기분이 엄청 좋죠. 왜냐면 이게 내가 운동 잘 가르쳤구나 이런 보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보람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좋고 뭐 하여튼 이제 뭐 당연히 회원님들 막 살 빠지고 이런 모습 보면 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좀 운동에 대해 하여튼 그 회원님들이 하여튼 운동을 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는 제가 무조건 빡세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또 한 게 저한테 PT 오래 받으시는 회원님들이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제가 짱입니다. 제가 짱. 네, 이제 영상은 한 45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청소를 하고 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한 이 정도만 찍을 예정이고 저도 오늘 이제 또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최근에 뭐 몸이 안 좋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거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 내가 정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뭐 두서없이 뭐 늘 두서없이 말을 하니까 두서없이 이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는 뭐 정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찍고 저는 이제 집안 일을 좀 하고 밀린 빨래, 밀린 청소 등등등등 그 집안에 이제 컴퓨터 책상을 내 그 작은 방에 놔뒀다가 거실로 뺐는데 이게 너무 거실이 좁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다시 이걸 또 옮겨야 되고 이제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이것저것 좀 하고 이 영상이 올리고 라이브를 켜는 게 낫겠죠. 오늘 라이브도 이제 오늘 먹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지금 제일 가장 큰 우승 후보는 아마 동키치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키치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일단은 할 것 좀 하고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을 이게 좀 할 때마다 운동할 때는 상관없어. 운동할 때는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내 운동하면서 하고 이게 막 댓글창에 댓글이 없어도 내 운동하면 되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소통 방송이라 해야 되나 뭐 저를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질문도 할 게 없잖아요. 질문도 할 게 없는데 막 댓글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일단은 겁이 나지만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찍도록 할 거고 저는 좀 할 것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이제 제발 오늘은 좀 일찍 자가지고 내일은 좀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맨날 피곤해 한다는 게. 근데 진짜 피곤해요. 진짜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3년째인데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 저는 진짜 아침형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저는 살고 싶은 삶이 한 새벽 1시, 2시쯤에 자서 10시쯤에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좀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요? 근데 뭐 지금도 당연히 행복합니다. 새벽 6시에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끝난다 하고 또 말이 또 기다려지는데 제가 예전에 스타짐이라는 데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스타짐이라는 데서 일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회원님이 계시죠. 그래갖고 회원님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 그만두게 되고 이제 OTM PT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버스 한 두 정거장 정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친하게 지내시던 회원님이 거의 그때 11시 반? 이쯤에 저한테 PT를 받았거든요. 11시 반? 11시 반쯤입니다. 거의 점심시간이죠. 그렇게 저한테 PT를 받으시다가 이제 제가 옮기니까 이제 버스 두 정거장 넘는 곳을 옮기는데 따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6시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사실 7시 전에 수업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7시 전에 수업하는 거를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7시 수업도 잘 안 받을랬는데 6시에 해주면 안 되냐, 6시밖에 운동이 안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면 오시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시 수업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삶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제 삶입니다. 삶. 이 수업이 없어지면은 진짜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엄청 피곤한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PT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저는 따라오신 게 너무 고맙거든요. 이게 진짜 몰라, 이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저를 보고 이 PT 하는 곳을 옮긴다. 왜냐면 그 불편함을, 저도 힘들지만 그 회원님은 더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두 정거장 회사가 거기 근처였는데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끝나고 그때까지 또 걸어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불편함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죠. 만약에 좀 저는 막 이 회원님이 갑자기 막 어떻게 그만두시게 되면은 아마 6시 수업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시 수업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6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트레이너 분들이라면은 공감하실 수도 있으실 건데, 이게 제가 이동하는 곳에 따라오신다는 게 진짜 고마운 겁니다. 진짜 완전 고마운 거예요, 진짜.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저는 많이 이리저리 여기서 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거든요. 한 곳에 쭉 오래 있는 트레이너거든요. 제가 트레이너 일을 15년을 했는데 미국에서 3년 정도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하고 12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O팀에서는 3년 있었는데 거의 9년 10년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한 곳에서 10년 가까이를. 그리고 지금 O팀 대표님은 저랑 일을 한 지 15년이 됐지. 거의 이 3년 빼고 알게 된 지는 15년이지. 제가 미국 간 생활 빼고는 O팀 대표님은 제가 그분의 20대도 보고 30대 보고 40대도 다 봤거든. O팀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제가 23살일 때부터 보셔가지고 지금 38 됐잖아요. 제가 늙어가는 모습을 다 본 사람이거든. O팀 대표님은. 그래갖고 제가 어쨌든 저는 한 곳에서 막 계속 이게 옮기는 게 막 그렇게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이제 PT샵에서 그냥 헬스장으로 같은 사장님이 그렇게 업그레이드한 그 부분에 제가 따라갔던 거고, 다시 이제 지금 대표님이 원래는 팀장님이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나오면서 제가 거기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또 같이 하게 된 거고, 지금 대표님이랑은 거의 일을 한 지 15년 정도 됐고, 그 전에 대표님이랑은 거의 제가 미국 간 3년 빼고는 다 계속 같이 일을 해서, 저는 부산 남포동, 남포동 중앙동 요 부근에서만 계속 15년 동안 퍼스널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계속 하여튼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저는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약간 따라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을 하다가 이 말까지 나왔는데, 그냥 옮겨 다니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냥 한 곳에 쭉 있는 트레이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잘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어쨌든 저도 일단 할 것 좀 하고, 또 아까 40 몇 분에 끝낸다 했는데 또 계속 이게 말이 이어져서 제 단점입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고 말을 끝맺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결국 이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이제 끌게요. 내일은 어쨌든 좀 좋은 컨디션으로 뵙도록 할 거고, 내일 운동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날 푹 쉬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킬 수 있으면 키는 게 아니고 꼭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